연봉제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고정급적 연봉제가 있고, 그 다음에 성과급적 연봉제가 있고, 그 다음에 직무성과급적 연봉제가 있습니다. 자, 일단 어떤 사람들한테 이게 적용이 되는가, 이거는 우선 아셔야 되고요. 이거는 정무직이에요, 정무직. 이거는 고위공무원단, 이거는 5급 이상 과장급, 5급 이상 과장급, 5급 이상과 그리고 과장급. 네, 정무직은 기본 연봉만 받습니다. 기본 연봉만 받고 성과 연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관, 국회의원, 대통령은요, 연간 연봉, 기본 연봉 얼마만 있지, 근무 성과, 대통령이 근무 성과를, 장관들의 근무 성과를 누가 평가할, 성과 연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연봉이 2억 3천이에요, 우리나라. 대통령 2억 3천. 와, 어마어마, 뭐가 어마어마해요. 아까 그 삼성 그 친구는 30억 받는. 우리나라 대통령 연봉이 제일 작아요. 미국은 6억 정도 돼요. 싱가포르 수상은요, 40억이에요, 40억. 세계에서 제일 많은 연봉을 받죠. 근데 우리나라 이 공식 연봉은 대통령 2억 3천이지만 이런 게 있어요. 대통령이 영수증 하나 첨부하지 않고 연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100억입니다, 100억. 특활비, 판공비 같은 100억. 그럼 아무렇게나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치면 우리나라 대통령 연봉은요, 102억 3천입니다. 세계 최고. 자, 그런데 그 기본 연봉만 받고 성과 연봉이 없는 게 정무직이고요. 그 다음에 요 두 사람들은 성과 연봉이 있어요. 기본 연봉도 있죠. 그런데 이 고위공무원단 기본 연봉은요,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기준급이 있고 직무급이 있습니다. 자, 기준급이 그 사람의 직책과 직위와 계급과 누적된 성과를 감안해서 이제 연간 얼마 주는 것이고, 직무급은 직무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을 하는 거예요. 가등급, 나등급. 실장급은 가등급. 국장급은 나등급. 이게 직무 등급이에요. 직무 등급. 이게 올라가면 승격이라고 하는 거죠. 직무 등급 간에 이동하는 건 승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 등급이 있어서 결국 고위공무원단의 보수제도는 직무와 성과를 고려하는 연봉제다.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다. 근데 과장급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 돼 있고요. 그냥 기본 연봉 딱 하나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직무는 감안하지 않고 그냥 성과만 고려하는 연봉제다. 근데 이 사람들은 성과도 고려하지 않는 고정급과 같은 연봉제다. 그거를 아시면 되고요. 그 숫자는 필요 없습니다. 그죠? 호봉제 같은 경우는 6급 이하 여러분들은요, 그냥 7급 1호봉, 9급 3호봉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직급과 근무 연한에 따라 그냥 결정이 돼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전년도 성과에 따라 뭐 차등 지급하는 게 하나도 없으면 성과 중심의 인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연봉제 도입되면서 6급 이하도 뭔가 성과에 따라 주는 수당을 하나 만들자. 그게 성과 상여금이라는 게 생겼어요. 성과 상여금. S등급을 받죠. 이게 최상인데, 상위 성적, 근무 성적 20% 최상 등급은 S등급인데, 기본급의 172.5%를 받아요. 1년에 한 번씩. 1월 달에. 그러니까 기본급이 만약에 여러분들 아까 170 몇만 원이면 이게 172%니까 얼마예요? 거의 한 300만 원, 300만 원. 1년에. 이런 것도 다 수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거는 봉급이고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지면 월 한 70만 원 정도가 더 추가된다고 보시면 돼요. 갑자기 여러분들 사이가 좀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연봉제 종류가 이렇게 있고 우리나라 보수제도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른쪽에 와이드예요. 성과 상여금과 예산 성과금이 있는데, 성과 상여금은 지금 말씀드린 6급 연봉제가 적용되지 않은 6급 이하 공무원한테 주는 수당이에요. 근무 성과에 따라 주는 수당이고, 예산 성과금은 다른 거예요. 이건요. 예산 성과금은 이거는 제도 자체가 예산제도입니다. 성과 상여금은 이건 인사제도고, 예산 성과금은 예산 절감에 기여했거나 그 다음에 수익 증대에 기여한 사람들한테 뭐 아이디어를 냈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건 민간인도 포함돼요. 포상금식으로 주는 거예요. 포상금. 예산 낭비 신고 센터를 운영해서 국민들 중에 만약 이렇게 하면 예산이 좀 절감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잖아요. 그럼 그렇게 해보고 정말 기여를 하면 심사해서 포상금을 주는 거예요. 국민도 대상이 돼요. 그리고 공무원 같은 경우는 개인한테 포상금으로도 줄 수 있지만 그 부서가 직접 다른 사업에 이 돈을 쓸 수도 있어요. 개인별로 안 나눠주고 다른 사업에 직접 쓸 수도 있어요. 예산 성과금 심사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두 번째 줄. 거기서 정말 그 성과 제고에 기여를 했는지 심사해서 포상금 얼마 주자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 예산 성과금은 예산 절감을 유도하는 제도고, 성과 상여금은 근무 성과가 높은 사람한테 차등 지급하는 수당이에요.
이어서 총액 인건비 제도를 보겠습니다. 100분의 30 C급입니다. 자, 이거가 우리 정부 내부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학자들은 뭐 대단한 것처럼 관심을 갖고 상당히 좀 중요시하는 제도거든요. 중앙예산기관, 중앙정부조직관리기관, 중앙인사기관 등이 세 번째 줄 각 부처에다가 자율성을 좀 주고 성과관리와 관리유인 체계를 제공하기 위한 신공공관리론의 산물이다. 그러니까 성과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각 부처에다가 인사나 기구나 예산상에 약간 자율성을 주고 그 대신 책임을 묻는 그런 제도인데요. 그게 신공공관리론에서 주로 다 유래된 제도들이에요.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이 제도를 도입을 했다. 2007년은 기억을 하십시오. 총액 인건비 제도. 그러니까 우리 제목에서 풍기는 게 인건비를 총액으로 준다는 거죠. 부처별로 인건비 총액을 정해주는 거예요. 이 총액 범위 내에서 알아서 기구, 정원 이걸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1번의 끝줄을 보시면 지방은 명칭이 4년 전에 바뀌었어요. 기준인건비로 바뀌었어요. 근데 취지는 똑같아요. 취지는 다 총액인건비 제도인데 정식 명칭은 지방은 기준인건비예요. 기준인건비. 근데 그 밑에 도입의 목적과 효과 보면 인사의 어떤 자율성과 분권을 인정해 주는 대신 이번에 성과와 책임을 묻겠다는 것.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3번의 주요 내용을 보시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것도 좀 그 기본적인 감을 좀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산, 보수, 조직, 정원 관리가 우리는요 중앙에서 아주 엄격하게 했었어요. 옛날에는 이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이제 예산은 기재부가, 보수는 인사처가, 조직과 정원은 어디죠? 행안부가. 예. 조직과 정원, 행안부가, 보수는 인사처가, 예산은 엄격하게 통제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정원 한 사람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도요 전부 저희가 다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들을요 다 정부 오적이라고 하는데요. 정부 오적. 을사 오적처럼 엄청 괴롭히는 거예요. 봉급 안 올리려고 예산 안 주고 조직 안 만들어주고 정원 안 주고. 저는 이런 정부 오적에만 근무를 했더라고요. 주로요. 여기 법제처도 하나 더 들어요. 법제처. 그런데 예산, 보수, 조직 정원, 예보 조정을 중앙예산기관, 중앙보수기관, 중앙조직기관이 전부 통제를 했었어요. 정원 한 명 늘리고 줄이고, 그 다음에 과함 하나 신설하고 명칭 바꾸고 하는 것도 전부 다 행안부가 행정안전부가 통제를 했었다니까요. 그 다음에 항목 간 전용 이런 것도 전부 기재부가 승인을 다 해주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일정 부분 자율성을 준 거예요. 일정 부분 자율성을 준 거예요. 예를 들어 예산 같은 경우에요. 자, 각 부처별로 총액 인건비를 매년 정해줍니다. 그리고 이 인건비 범위 내에서 항목 간 전용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원래 전용이라는 거는 기재부 장관 승인을 다 얻어야 돼요. 봉급을 공공요금으로 옮겨 쓴다 이런 거 전부 전용인데요. 이런 거는 인건비 범위 내에서는 할 수가 있도록 자율성을 줬어요. 그 다음에 보수 같은 경우도 기본 항목하고 그다음에 자율 항목으로 나누고, 기본 항목은 기본급 같은 이런 겁니다. 가족수당, 기본급 같은 각 부처의 어떤 통일이 필요한 이런 거는 인사처가 통제를 하고, 자율 항목이 뭐냐면 아까 성과 상여금 이런 거예요. 인건비가 남았으면 성과 상여금을 좀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고 이건 자율이에요. 그러니까 성과 상여금 같은 거는 자율 항목이고, 그 다음에 기본급 같은 이런 거는 이건 기본 항목으로 이제 인사처가 통제를 합니다. 혹은 통제를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조직도 전에는 과까지 전부 다 대통령령으로 행안부가 다 통제를 했어요. 예를 들어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해서 과 하나 늘리려면 명칭 바꾸고 전부 그걸 대통령령으로 바꿨거든요. 근데 지금은 국까지만 대통령령으로 통제를 해요. 국만 대통령령으로. 과는 자율이에요. 부령으로 한 부령. 그러니까 국세청 같은 경우에 기획재정부 소속이니까 기획재정부 부령으로 하는 거예요. 부령으로. 과 설치하고 이런 건. 과는 통제를 안 하는 거예요. 이제. 과는 자율에 맡기고 국까지만. 그 다음에 정원도 옛날에는요. 한 사람